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지금 아직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들 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경기도 법카로 결제가 된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제보자인 조명래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10만 미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그 확인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원래 이 사건은 어제가 변론 종결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달 10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김혜경 씨의 비서인 배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배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원이 허가를 안 했는데 이 배 씨가 무단으로 불출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단으로 불출석한 거죠. 불출석 사유가 있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직전 바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한 일주일쯤 전에는 저 재판장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그러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인정해 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전날 이렇게 내는 거는요. 판사들이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불출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10월 10일 다음 그 기일이 10월 10일인데요. 그 10월 10일에도 안 나오면 그 과태료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배모 씨가 지금 증인으로 이미 3번 나왔어요. 저기 2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5월 8일에도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불출석했고 5월 2일에 그다음에 이제 5월 2일에는 출석했고 5월 8일에는 불출석했고 5월 27일에는 다시 출석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이미 배 씨 증언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배 씨 증언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자기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혜경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제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밥을 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다시 받습니까? 그러면 회사한테 다시 돈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건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변론 재개하고 공판 준비 기일도 2번이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출석을 했는지 이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 판결 선고를 일부러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어쨌든 10월 10일이 예정이니까 빨라야 10월 말 그다음에 늦으면 한 11월 초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부의장님. 핵심 인물이 배 씨예요. 이 배 씨가 법카로 그 민주당 의원들 밥자리를 카드 긁었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배 씨의 진술이 민주당 총선 승리 이후에 바뀌었어요. 이 배 씨 똑같은 사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지금 이미 집행유예 2년 확정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식사비를 현금으로 모두 받고 자신이 몰래 법카로 긁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꿨단 말입니다. 본인이 다 뒤집어 쓴 상황이에요. 다 뒤집어 쓰고 이번엔 또 재판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배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다 각자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전날 제출하고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 봤을 때 배 씨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부적절한 처사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 재판에는 참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재판부에 와서 법원에 와서
본인의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은 사실 되게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물론 배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뭐 그거 약간 뭐 복잡해졌을 수는 있어도 네. 이게 뭐 그렇게 전혀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를 아무리 끌어봐야 대법원까지 뭐 그 다음 대선까지 끌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을 뭐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든 뭐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 끈다,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리고 아까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아까 그 출석하면서 발언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뭐 재판 불복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 일단 당내에서도 판사 탄핵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도 뭐 되게 뭐 그렇게 낮은 직책이 있지만 저도 앞장서서 반대를 할 겁니다.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검사 탄핵, 결국 그 수사하던 검사를 탄핵시켜서 이 직무를 정지시켜서 연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판사 탄핵은 그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1심 판사는 2심 대법원에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탄핵을 하고 직무를 정지시켜봐야 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물론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압박보다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그리고 민주당 인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 시도를 한다는 국민적 저항, 비판이 훨씬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런 뭐 빌드업이다, 불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좀 너무 과하다는 말씀, 과하다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